아내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나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분명한 불만과 혼란이 엿보였지만 그 속에 담긴 말없는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왔다. 아내는 내 손을 뿌리치며 침대에서 몸을 일으켰다. 순간 우리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이 가득했다. 방 안은 적막했고 침묵 속에서 나와 아내는 서로의 눈을 피하지 않은 채 말을 잇지 못했다. 나는 느릿하게 한숨을 내쉬며 테이블에 앉았다. 방 안에는 여전히 담배 한 갑이 남아 있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담배의 존재는 나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그 감정은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생각들과 함께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는 담배를 하나 꺼내 들고 손끝으로 돌리며 잠시 생각에 잠겼다. 담배 끄는 거 아니었어. 아내가 어딘가 피곤한 목소리로 물었다. 난 아내의 말을 무시하며 그대로 입에 물고 있는 담배에 불을 붙인다. 건강 챙겨야 한다고 하더니? 시끄러. 지금 당신이 내 걱정할 때야? 지금 머릿속 정리 중이니까. 조용히 하고 있어라. 뭘 정리해요? 이혼해야지. 그저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했다. 그 순간 나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어긋나기 시작했는지를 떠올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첫 만남은 분명 달콤하고 따뜻했다. 그날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그녀는 단정한 옷을 입고 내 앞에 앉아 있었다. 첫인상은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우리가 함께 대화를 나누기 시작하자 아내의 솔직한 모습이 드러났다. 그녀는 예의 바른 말투 속에서도 자신을 숨기지 않고 나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하게 전했다. 처음 만났을 때 기억나? 당신이 내가 먹고 싶다는 말에 바로 족발집으로 데려갔던 거 말이야. 내가 회상하듯 물었다. 아내는 미소를 지었다. 응, 기억나. 내가 그때 치마가 불편하다고 했더니 바로 소주 한 잔 따라줬잖아. 그때 우리는 서로에게 솔직했다. 그녀는 자유롭고 나 또한 그런 그녀에게 끌렸다. 그날의 대화는 우리의 관계를 시작하게 한 중요한 순간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때의 솔직함은 어딘가로 사라지고 서로의 감정은 왜곡된 채로 남아 있었다. 아내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이제 어떻게 할 거야? 계속 이렇게 지낼 순 없잖아.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이혼이라는 단어가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한번 입 밖에 낸 말은 철회하지 않는 아내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았기에 그 말의 무게를 깊이 느꼈다. 그녀가 그 말을 할 때 나는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멀리 와버렸는지 실감하게 되었다. 생각 좀 해봐야겠어. 나는 그녀의 질문에 망설이며 답했다. 아내는 다시 고개를 돌리고 침묵했다. 우리는 한동안 그렇게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생각에 잠겼다. 방 안에는 아직도 담배 연기가 맴돌고 있었고 그 속에서 우리 둘은 서로에게 말하지 못한 감정들만을 쌓아가고 있었다. 화연 씨는 천천히 술잔을 비우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 모습에서 그녀의 생각과 감정이 드러나는 듯했다. 우리는 처음 만나는 자리였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궁금증과 긴장감이 공존하는 상황이었다. 나는 진지하게 말했다. 화연 씨,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처음이고 서로를 더 잘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먼저 카페에서 편안하게 이야기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화연 씨는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서 약간의 불확실함과 호기심이 엿보였다. 그러나 그녀는 고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게 해요. 우리는 술잔을 비우고 계산을 마친 뒤 가까운 카페로 향했다. 카페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는 따뜻하고 아늑했다. 우리는 편안한 소파에 앉아 대화를 시작했다. 화연 씨는 정장 차림의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나는 깔끔한 셔츠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는 먼저 대화를 시작했다.
화연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일과 개인적인 일이 바쁘게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런 자리를 가지게 되어 좋네요. 우리의 대화는 점차 깊어지기 시작했다. 화연 씨는 자신이 겪은 다양한 경험과 생각들을 솔직하게 나누었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경청하며 그녀가 과거에 어떤 사람인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점차 이해하게 되었다. 사실, 처음 만난 사람과 이렇게 진지한 대화를 나누는 게 많이 긴장되기도 했지만, 이제는 좀 더 편해진 것 같아요. 화연 씨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저도 그래요. 처음엔 서로의 배경이나 성격을 잘 모르니까 긴장되지만, 대화하면서 점점 알게 되는 게 좋네요. 앞으로도 서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가면 좋겠어요. 카페에서의 시간은 매우 소중했다. 우리는 서로의 취향, 관심사, 그리고 인생의 목표에 대해 이야기하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아갔다. 화연 씨는 가끔 웃으며 나에게 질문을 던지기도 했고, 나는 진지하게 대답하며 대화를 이어갔다. 마지막에는 함께 앉아서 차 한 잔을 마시며 앞으로의 만남에 대한 기대감을 나누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알아가고 이해하는 과정이 앞으로 더 즐거운 시간으로 이어지기를 바랐다. 화연 씨, 지금 무슨 생각하고 계세요? 화연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무시당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나서 그런 것 같아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화연이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쳐다봤다. 처음 만난 날부터 당신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아마 당신도 저에게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친구들은 많다면서요. 화연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네, 친구들은 많지만 이렇게 가까워진 친구는 없어요. 이런 대화를 나누는 친구는 더더욱 없죠. 그런데 제모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화연은 자신의 얼굴이 빨개지기 시작했다. 제모에 대해서는 정말 처음 해보는 거예요. 그렇군요. 원래 그렇게 하는 건가요? 화연은 당황하며 나를 쳐다봤다. 네, 곁털도 없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화연의 팔을 살펴보았다. 솜털은 있지만 털은 없었다. 여자의 제모 여부에 대해 잘 모르긴 하지만 화연의 말에 따르면 제모 자국은 전혀 없었다. 그럼 원래 백보가 맞는 건가요? 화연은 내 말에 더 당황하며 나를 쳐다보았다. 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무튼 우리가 만난 지 6시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게 되었어요. 27년 동안 지켜온 순정을 저에게 바쳤다는 얘기를 들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화연은 담배를 입에 물고 혼자 킥킥 웃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 전 3개월 동안 화연과의 관계를 열심히 만들었고 갑자기 아이가 생기면서 서둘러 결혼하게 되었던 것 같다. 가정사도 복잡해졌고 그래서 아내의 백보를 소중히 여기는 것보다 다른 곳에서 쾌감을 찾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화연아, 결혼 후 우리가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걸 인정하자. 만약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 상황에서 좀 더 깊이 생각해보는 건 어때? 화연은 조용히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여전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생각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뒤로 우리는 평소와 같은 일상을 보내기로 했다. 아내는 나와의 거리를 두었지만 나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보며 김 과장이라는 사람을 떠올렸다. 여보, 김 과장과 또 만났나요? 화연은 설거지를 하면서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차였어요. 그렇군요. 솔직히 그런 일이 궁금한데 여전히 남아있는 감정이 있나 보군요. 화연은 설거지를 계속하면서도 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 애쓰는 듯했다. 그 사람은 참 이상해요. 다음 날 바로 들이대더라고요. 아, 그렇군요. 어쨌든
우리는 서로의 매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이혼에 대한 고민이 많지만 서로의 매력을 느끼고 소중히 여기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화연은 조용히 내 말을 듣고 나도 그런 대화를 통해 우리 사이의 감정과 생각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자는 마음이 들었다.